안녕하세요. 리얼캐스트 플레이어입니다. 6개월간의 프랑스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복귀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신변의 정리도 좀 하고 한국 회사에 복귀해서 적응하는 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차 적응도 잘 안 되고 정신을 너무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별로인 몰골이 오늘은 좀 더 별로여가지고 오늘은 목소리만으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읽은 책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책 추천도 드릴 수 있고 또 저 스스로도 독서를 하게끔 하는 자극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달에 읽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c'est parti. 첫 번째 읽은 책은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젊었을 때 백만장자가 된 저자가 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철학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 기술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에 대한 관점을 전환시켜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두 번째로 읽은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브루투스의 심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3명의 남자가 한 여자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펼칩니다. 근데 이야기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 살인은 이상한 쪽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죠. 대체 이야기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정말 몰입도가 엄청나서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요. 첫 번째 챕터 마지막 장면에서의 충격적인 반전과 연속적인 살인이 일어나는 스토리, 그리고 결말의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는 기교, 일본의 추리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만의 탁월한 전개 방법이 아주 잘 드러난 소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읽은 책은 천명관의 나의 삼촌 브루스 리입니다. 이소룡을 갈망했던 순수하고 순박한 삼촌의 이야기. 이 책은 그 이야기의 구성에 감탄하다가 작가의 재치 넘치는 표현력에 웃다가 또 우리의 가슴 아팠던 실상에 마음이 점해지다가 하는 소설인데요. 인물들의 묘사와 그 전개를 보다 보면 진짜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흡입력이 엄청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읽은 책은 박영숙 제롬 글렌의 세계 미래 보고서 2018입니다.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3D 프린터 기술,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의 미래의 기술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그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기술한 책입니다. 그 기술들이 막연히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우리의 코앞에 와 있는 현실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우리의 정책이나 윤리적인 변화를 과연 어떻게 맞출 수 있게 될까 생각을 하는 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읽은 책은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구글에서 세계 3대 추리소설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가장 먼저 뜨는 작품이 바로 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인데요. 인디언 섬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서로 모르는 8명의 남녀가 초대를 받아
모이면서 발생되는 살인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진짜 재밌게 읽었고요. 이야기의 구성이나 트릭의 방식도 아주 신선했습니다. 다만 고전 추리소설 특유의 독특한 문체와 스토리 전개 때문일지는 모르겠는데 읽는 동안 제가 사건 속에 있으면서 확 몰입된다는 느낌은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책에서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말고도 하나 둘 내 구두에 버클을 달아라라는 작품도 같이 들어있었는데요. 두 작품을 읽으면서 에거서 크리스티의 면목을 제대로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읽은 책은 강신주의 망각과 자유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장자를 알고 계신가요? 저도 학창 시절에 그 유명한 문구죠.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호전몽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요. 이 책은 장자 전문가인 저자가 장자 철학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한 바를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얇은 책이었지만 읽기가 만만치 않았고요. 사랑의 대상인 타자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그 선입견을 버리는 망각 상태여야만 그 준비가 비로소 갖추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 스스로의 성찰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간만에 읽은 심오한 인문학 책이었습니다. 예전에 공중근해라는 작품으로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오쿠다 히데오의 최악이라는 소설을 7번째로 읽었습니다. 정말 읽는 내내 마지막까지 그 삶은 계란을 물 없이 먹는 그런 퍽퍽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일본 특유의 정서와 작가의 필체가 정말 조화를 이루며 책 제목 그대로 정말 최악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절대 나쁜 의미로 최악이라는 게 아니고요. 읽어보신 분만이 그 느낌을 아실 것 같아요. 그 최악을 절묘하게 만들어낸 작가의 스토리 구성에 놀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8번째로 읽은 책은 데이비드 섹스의 아날로그의 반격입니다. 이 책에서는 빠르게 디지털화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아날로그가 가지는 의미와 쇠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성장해가는 아날로그 산업의 예를 보여줍니다. 확실히 아날로그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접촉이라는 수단으로부터 인간다움을 찾는 것과 또 의미와 가치 부여의 차원에서 아날로그가 주는 것은 디지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질 문명의 편리함과 감성 사이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9번째로 읽은 책은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권은 꼭 고전을 읽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읽은 고전입니다. 사실 로빈슨 크루소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책 전체를 읽어본 건 처음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험에 관련된 소설이어서 하루 내내 몰입해서 읽어버렸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바다를 좋아해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떠난 로빈슨 크루소가 겪는 엄청난 모험의 세계를 다룬 작품이죠. 문득 주위의 소소한 희망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무인도 섬에서 혼자 사는 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막 부시크래프트를 떠나고 싶어지네요. 마지막 10번째로 읽은 책은
롤프 메르클레 도리스 볼프의 감정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책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나의 감정은 타인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므로 연습을 통해서 감정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주제이고요. 읽으면서 약간은 아무래도 저자가 독일인이다 보니까 서양 문화의 관점에서 기술한 느낌을 조금 받았고요. 동서양의 조화를 위해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을 같이 읽으시면 우리의 감성나무를 관리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읽은 책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여러분들도 책 많이 읽으시고 즐겨 마시고 연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